저녁 7시 반 거실 소파. 아이가 쿠션 사이에서 리모컨을 꺼내듭니다. 바로 옆에는 이번 달에 사준 새 책이 비닐도 뜯기지 않은 채 놓여 있더라고요. 책 좀 읽어봐. 싫어. 딱 한마디. 이 대화 오늘도 반복되셨을 거예요. 서점에서 추천 목록 보고 고르고 골라 사온 전집은 책장 맨 윗칸에서 장식품이 됐고요. 학습지 선생님은 면담 때마다 어휘력이 좀 부족해요. 독서량을 늘려보세요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독서록을 내라고 하죠. 그래서 억지로 책상 앞에 앉혀놓으면 5분도 안 돼서 다 읽었어 합니다. 다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넘긴 건데요. 가장 힘든 건 이런 순간이더라고요. 아이 손에 책을 쥐어주면 마치 무거운 벽돌이라도 받은 것처럼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책이 이 아이한테는 버린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은 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방법을 완전히 바꾸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책을 안 읽는 아이는 없었어요. 책을 읽고 싶어지는 조건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독서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독서는 습관이다. 그러니 훈련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요. 매일 30분 앉혀놓기, 한 달에 몇 권 채우기, 독서록 쓰게 하기. 저도 그 방식으로 1년을 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이가 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도망갔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스티븐 크라세는 수십 년간 독서와 언어 습득의 관계를 연구했는데요. 이 사람이 내린 핵심 결론이 뭐냐면 누군가가 시켜서 읽은 책은 머릿속에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골라서 읽고 싶어서 읽었을 때 그때 비로소 언어 능력이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이걸 자발적 자유 독서라고 합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독서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독서를 정원 가꾸기로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정원에서 꽃을 억지로 피울 수 있나요?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씨앗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꽃이 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좋은 씨앗이 있어야 하고 토양이 비옥해야 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줘야 하고 햇빛이 들어와야 해요. 독서도 똑같더라고요. 씨앗은 아이의 첫 책 경험이에요. 책이 재밌는 거구나라는 그 첫 감각이요. 토양은 집 안의 물리적 환경입니다. 물주기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루틴이고요. 그리고 햇빛, 이게 가장 중요한데 부모의 반응이에요.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집어드는 나무로 자랍니다. 이 상태를 읽기 독립이라고 해요. 아이가 알아서 읽는 상태. 지금부터 이 정원을 어떻게 만드는지 토양부터 하나씩 깔아드리겠습니다. 독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큰 책장 하나 사서 전집을 꽉 채우기. 아이 방의 독서 코너를 예쁘게 꾸미기. 보기에는 멋지죠. 그런데 이게 틀렸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연구팀이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집에 책이 많으면 정말 아이 학업 성취가 올라갈까? 세문한 개국 약 16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의외였거든요. 장서량 500권인 집과 100권인 집의 차이보다 책이 아이 손에 닿는 곳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학업 성취를 더 크게 갈랐다는 겁니다. 진짜 차이를 만든 건 양이 아니라 접근성이었어요. 이 연구를 보고 저도 집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첫 번째, 거실 소파 바로 옆에 작은 바구니를 놓았어요. 거기에 책을 5권만 넣어뒀습니다. 아이가 TV 보다가 간식 먹다가 심심해서 소파에 누울 때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요. 저는 이걸 우연한 만남 존이라고 불렀어요. 아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책과 눈이 마주치는 자리요. 두 번째, 책장 높이를 바꿨습니다. 어른 키 높이의 멋진 책장은 인테리어 잡지용이에요. 아이 눈높이에서 표지가 앞으로 보이게 꽂아두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도서관 신간 코너 생각해보세요. 책등만 보이는 책보다 표지가 보이는 책에 손이 가잖아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책을 아이 방이 아니라 아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에 뒀어요. 거실, 식탁 옆, 심지어 화장실에요. 아이 방 책상 위에 놓는 순간 그 책은 공부 도구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 집 거실에 아이 손 닿는 곳에 책이 몇 권 있나요? 한번 세어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0권이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정리하면 비옥한 토양이란 책이 많은 집이 아니라 책이 아이 생활 동선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토양이 좋아도 거기에 엉뚱한 씨앗을 심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서점에 가면 대부분의 부모가 이렇게 책을 고르더라고요. 이 나이면 이 정도는 읽어야지. 추천 도서 목록에 있으니까. 이 전집이 좋다고 소문났으니까. 그렇게 골라서 집에 가져오면요. 아이가 펼쳐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건지 아세요? 그 책이 아이 취향이 아니니까요. 부모가 읽기 군 책과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은 거의 항상 다릅니다. 여기서 연령별 독서 발달 단계를 짚어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씨앗을 잘못 고르게 됩니다.
5서 6세는 그림으로 이야기를 이해하는 시기예요. 글자 수가 적고 그림이 크고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책이 맞습니다. 까꿍 같은 반복이 지루해 보여도 이 시기 아이에게는 그게 쾌감이거든요. 7와 8세는 전환기입니다. 소리 내어 읽던 아이가 눈으로 읽기 시작하는 때인데요. 이 시기에 너무 두꺼운 책을 주면 위험해요. 나는 이걸 못 읽어라는 자기 인식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얇고 글자가 큰 책으로 나도 한 권을 끝까지 다 읽었다라는 성취감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9, 10세부터는 장르 취향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판타지를 좋아하는 아이, 과학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 추리물에 빠지는 아이. 이때부터는 부모가 골라주면 안 됩니다. 아이가 직접 고르게 해야 해요. 실전 기준을 드릴게요. 첫째, 아이가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출발하세요. 공룡을 좋아하면 공룡책, 요리에 관심 있으면 요리 이야기 책, 관심사가 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둘째,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아이가 직접 뽑게 하세요. 이거 읽어가 아니라 뭐가 재밌어 보여? 이 한마디면 됩니다. 셋째, 만화도 독서예요. 학습 만화를 무시하지 마세요. 글자를 눈으로 따라가고 의미를 파악하는 행위 자체가 읽기의 시작이거든요. 지금 잠깐 우리 아이가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떠올려 보세요. 게임 캐릭터? 동물? 유튜브에서 본 실험 영상? 그게 뭐든 그 주제와 연결된 책이 가장 좋은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을 골랐으면 이제 물을 줘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하루에 30분만 책 읽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답은 아닙니다예요. 아이에게 30분은 우리가 느끼는 30분이 아니에요. 특히 책이 아직 재미없는 아이에게 30분은 영원이거든요. 실패하는 독서 루틴에는 공통 패턴이 있더라고요. 첫째, 목표가 너무 큽니다. 하루 30분, 한 달에 10권. 어른도 매일 운동 30분 하기 힘들잖아요. 아이라고 다를까요? 둘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간 날 때 읽어는 사실상 안 읽어도 돼랑 같은 말이에요. 셋째, 독서를 따로 떼어놓습니다. 독서 시간을 일과에 별도로 추가하면 그 순간 책은 해야 할 일 목록의 한 칸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주기의 원칙은 이겁니다. 적게 자주 같은 시간에. 정원에 물 줄 때도 양동이로 한 번에 퍼붓지 않잖아요. 매일 조금씩 일정하게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딱 10분. 그리고 이 10분을 새로 만들지 마세요. 이미 있는 루틴에 끼워 넣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자리는 잠자리예요. 양치, 책 한 권, 불 끄기. 이 순서를 매일 반복합니다. 별도의 의지력이 필요 없어요. 매일 잠은 자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전환 단계입니다. 5, 7세는 부모가 소리 내어 읽어주세요. 이 시기 아이는 듣는 것 자체가 독서예요. 7와 8세가 되면 한 페이지씩 번갈아 읽어보세요. 이번 페이지는 네가 읽어볼래? 이게 함께 읽기입니다. 9세 이후에는 각자 자기 책을 읽고 한마디씩 나누는 걸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 전환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이제 컸으니까 혼자 읽어라고 갑자기 끊어버리면 아이는 독서에 쫓겨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도 매일 짧게 읽는 것이 주 1러 2회, 길게 읽는 것보다 언어 발달에 더 효과적이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양이 아니라 빈도가 핵심인 겁니다. 매일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이가 책을 한 권 읽고 와서 엄마, 이 책에서요 라고 말을 꺼냅니다. 이 순간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서의 운명을 가르더라고요. 가장 흔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잘했어. 역시 우리 딸. 책 읽으니까 착하네. 이런 칭찬이요. 이렇게 하면 독서 습관이 잡힐까요? 그게 아닙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럴 드웩 교수 연구팀이 오랫동안 추적한 게 있었어요. 칭찬의 종류가 아이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요. 결과가 의외였습니다. 잘했다라는 결과 중심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 오히려 도전을 회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실패하면 칭찬을 못 받으니까 쉬운 것만 하자가 되는 겁니다. 독서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책 읽어서 착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면 아이는 칭찬을 받기 위해 책을 읽게 돼요. 그러다가 칭찬이 사라지면 책도 사라집니다. 햇빛이 아니라 형광등이었던 거예요. 전기 끊기면 꺼지는. 진짜 햇빛은 이런 겁니다. 와, 그 부분이 재밌었구나.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어? 이게 과정에 대한 관심이에요. 아이가 무엇을 읽었느냐보다 어떻게 느꼈느냐에 반응하는 거죠. 그 캐릭터가 왜 그랬을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런 대화가 오갈 때 아이에게 독서는 과제가 아니라 대화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장 강력한 햇빛이 있어요. 부모가 먼저 책을 읽는 겁니다. 아이에게 책 읽어라고 하면서 부모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으면요. 아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연결돼요. 책 읽기, 벌, 스마트폰 상.
부모가 소파에서 자기 책을 펼치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떤 말보다 강한 메시지예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오늘 저녁 잠자리 10분 독서 시간에 아이 옆에서 부모도 자기 책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서로 한마디만 나눠보는 거예요. 엄마는 오늘 이런 걸 읽었는데 이 한마디가 독서를 해야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정원에서 햇빛이 하는 일이 뭔가요? 식물에게 자라라고 명령하지 않잖아요. 그냥 비춰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거실에 바구니 놓고 아이 취향에 맞는 책을 골라 넣고 잠자리에서 매일 10분 함께 읽고 읽은 내용에 대해 과정 중심으로 대화하기, 토양, 씨앗, 물 주기, 햇빛 4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했는데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환경도 바꾸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도 사주고 매일 10분 읽어주고 칭찬 대신 대화도 했는데 아이가 여전히 스스로 책을 안 집어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하나가 있습니다. 토양, 씨앗, 물, 햇빛. 이건 전부 외부 조건이에요. 정원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나무가 자라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뿌리예요. 뿌리는 정원사가 만들어줄 수 없어요. 나무가 스스로 내리는 겁니다. 독서에서 이 뿌리가 뭐냐면 나는 책 읽는 사람이야 라는 아이의 자기인식이에요. 영국 국립문해력재단이 2023년에 발표한 대규모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스스로를 독서가 라고 정체화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읽기 성취도를 비교했거든요. 능력의 차이가 먼저 있고 정체성이 따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 먼저였어요.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아이가 그 다음에 더 많이 읽고 더 잘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양, 씨앗, 물주기, 햇빛이 따로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4가지가 모여서 만드는 건 독서 능력이 아니라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아이의 자기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아이 안에서 뿌리가 내려요. 그때부터는 정원사가 매번 물을 주지 않아도 나무가 스스로 땅속에서 양분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읽기 독립이에요. 아이가 읽어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책을 집어드는 순간. 그건 4가지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낸 정체성의 결과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요. 이미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책을 좀 더 좋아하면 좋겠다고요. 그 마음으로 20분을 여기 앉아 계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원에 첫 삽을 뜬 겁니다. 전부 한꺼번에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거실에 바구니 하나 놓고 아이가 요즘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5권 넣어두는 것. 마트 장바구니도 되고 택배 상자도 돼요. 예쁠 필요 없습니다. 소파 옆 아이 손 닿는 곳이면 됩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서 10분만 함께 읽어보세요. 5세면 읽어주시고 8세면 번갈아 읽고 10세면 나란히 앉아서 각자 읽어도 괜찮아요. 내일은 아이가 뭘 읽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잘 읽었네가 아니라 어떤 장면이 제일 재밌었어 라고요. 그 한마디가 햇빛입니다. 다음 주에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직접 한 권 고르게 해보세요. 만화도 그림책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고른 그 한 권이 가장 좋은 씨앗이에요.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보시게 될 겁니다. 아이가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대신 바구니에서 책을 꺼내는 그 장면을요. 그건 억지로 만든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꾼 정원에서 아이가 스스로 뿌리를 내린 거예요. 당신은 책 읽어라고 소리치는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주는 사람. 정원사예요. 좋은 정원사는 꽃에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토양을 고르고 씨앗을 골라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이 들도록 자리를 마련하죠. 그러면 꽃은 알아서 핍니다. 오늘 거실 바구니에 어떤 책을 넣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아이 첫 씨앗이 뭐였는지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힌트가 될 거예요. 함께 좋은 정원을 가꿔봅시다.